반갑습니다. 송금,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관하여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기부금 및 접대비를 제출하였을 경우 해당 기부금이 법정 기부금 및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및 접대비에 해당하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기부금 및 접대비를 제출할 때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 제출하였다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따라서 제출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송금 산입의 세무조정이 필요해요. 법정 및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송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제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적용해요. 특수관계인 외의자와의 거래에서 저가양도 또는 고가 매입을 한 경우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정상가액과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과의 차이입니다. 자, 5단 문구로는 이렇게 저가양도 고가 매입을 한 경우 기부금으로 의제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아닙니다. 그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를 기부금으로 봅니다. 기부금의 귀속 시기는 현금주의에 의해 판단하므로 어음지급 기부금은 결제된 날, 수표지급 기부금은 교부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어음지급은 결제된 날, 수표지급은 교부한 날이요. 비지정기부금은 송금물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사후유출로 처분해야 합니다.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도 법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지금 각사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사례 1번 주한국의 21기 각사소 금액 계산. 중소기업은 따로 아니네요. 기부금의 구분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손익계산서상의 기부금 내용 있죠. 저기 위에 보시면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제외한 세무조정내역에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이익이 1,550만 원으로 세무조정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부금 내역을 보면 유치원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이죠. 그 다음에 천재고품 법정입니다. 법정이면 어떤 걸로 합니까? 시가랑 장부가액 중에 장부가액으로 하죠. 대표이사동창의 기부금은 비지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입니다. 어음지급, 어음결제일이 22년 2월 25일이네요. 21기 각사소금을 계산했는데 21년도 기부금으로 보지 않아요. 어음결제일인 22년도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정기부금은 100만 원으로 하고요.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뺀 유치원 300만 원으로 합니다.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제외한 금액이 1,550만 원이었고요. 차가감 소득 구하려면 비지정기부금과 그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기부금 다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500만 원하고 400만 원 더한 금액이 차가감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 좀 헷갈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세무조정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비정기부금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무조정이 끝나면 우린 그걸 차가감 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더해줍니다. 이거 좀 옛날 거라서 이런 게 끼어 있는데, 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더해주면 우린 그걸 기준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기준금액을 통해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이 끝나면 우린 그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기부금 구분 끝났고 차가감 소득금액까지 2,45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해야 됩니까? 기준금액 구해야 돼요. 법정 100만 원, 지정 300만 원 하고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네요. 그래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기준금액은 2,850만 원이 됩니다. 법정기부금 한도 50%죠. 지정기부금은 기준금액에 법정기부금 한 거 차감하고 거기에 10% 곱하면 됩니다. 한도 초과액은 지정기부금에서만 25만 원 나오게 돼요. 자, 그럼 각사서 계산하면 한도 초과 송금불산했던 금액 25만 원에 차가감 소득 금액 2,450만 원을 더한 금액 2,47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례 2번. 내국법인 주한국 중소기업이네요. 이것도 같이 계산해 볼게요. 자, 기준금액부터
여긴 구했는데 이거 구하기 전에 일단 우리 기부금 내역부터 한번 볼까요? 자,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교 시설기부금 4천만원 법정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지정기부금. 자, 천재공업품 법정. 학교정이 추천 개인에게 제출한 장학금이니까 지정기부금. 자,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입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왜 헷갈리느냐? 우리 비지정기부금 배웠을 때 열거된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모두 비지정기부금에 속한다 되어 있죠. 신협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또는 정당이 제출하는 기부금, 그리고 대표이사의 동창회, 향후회 등등에 제출하는 기부금들은 다 비지정기부금입니다. 근데 여기 새마을금고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랑 여기 지역 새마을 사업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역 새마을 사업을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차가감 소득금액 5천만 원에 이 기부금 해당되는 거 1억 2천만 원 다 더해줍니다. 거기 이제 2월 결성금 있나요? 3천만 원, 3천만 원 있죠. 제가 중소기업이니까 이 3천만 원 전부 다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보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 구하면 법정은 50%였죠. 2월 돼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 7천만 원 됩니다. 지정기부금도 기준금액에 법정기부금 차감한 거의 10%였습니다. 700만 원에서 4,300만 원 한도 초과 송금불산입 기타사 유출 처비합니다. 각사서 계산하면 자, 차가감 소득금액 5천만 원에 한도 초과 4,300만 원 더한 금액 9,300만 원 되겠네요. 자, 사례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이고요. 비용준 차감 순이익 1억 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기부금부터 한번 분류해 볼까요? 개인에게 제출한 장학금 지정기부금입니다. 천재공을품 600만 원인데 장부가액 600, 시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장부가액 600만 원 그대로 합니다. 사립비 시설로 제출한 기부금 200만 원 법정기부금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1,300만 원 기부금 있고요. 밑에 보면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급한 일반 회비 있습니다. 일반 회비 2,300만 원을 손익계산서상에 세금과 공과로 계상했다 되어 있네요. 자,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1,300만 원 기입하고 차가감 소득금액 1억 원이니까 기준금액 계산하면 1억 더하기 1,300만 원 2월 결성금 있습니까? 9천만 원 있죠. 이 9천만 원 차감해 줍니다. 자, 각서서의 60%를 한도로 2월 결성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2월 결성금을 차감하나 주한국은 중소기업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을 차감한다 되어 있죠. 2,300만 원 곱하기 50% 1,150만 원의 한도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13기 법정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액 초과금액 2월액 900만 원 있네요. 이것부터 송금 산입해주는 겁니다. 한도가 계산이 되면요. 그래서 전기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 900만 원 기타 소득 처분해주고요. 자, 남은 금액 한도 250만 원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단기 거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액 550만 원 나오고요. 단기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송금불사액 550만 원 기타 사유출 잡아줍니다. 자, 이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 2월액부터 송금 산입하고 남은 금액으로 단기 기부금 한도 초과액 계산합니다. 자,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금액 2,300만 원에 법정기부금 처리한 거 차감해주고 거기에 10% 곱합니다. 한도액 115만 원 나오고요. 한도 초과액 385만 원 나옵니다. 기타 사유출 송금불산입 소득 처분해줍니다. 각사소 계산하면 1억 원 기준으로 잡고 자, 송금 산입된 2월 된 법정기부금 있었는데 송금 산입시켰죠. 그래서 마이너스 900만 원 해주고요. 법정 한도 초과액 550만 원, 지정 한도 초과액 385만 원 더한 금액, 각사소 1억 35만 원 나옵니다. 자, 다음 건설자금이자 특정 차입금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단기간에 제조할 수 없는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대상자산이 됩니다. 자,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허용돼요. 재고자산 안 되고요. 투자부동산 안 됩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하고요.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봅니다.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동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송금으로 하는 거예요.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음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에 관해서 볼게요.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이자를 받고 있는지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가지급금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이자 계상 대상과 지급이자 부인 대상인 가지급금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급료가불금,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금 등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계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포함하지 않아요. 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지급이자의 부인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므로 법인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의 송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기한 순액으로 계산합니다. 자,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자산 적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동산의 취득가액, 그것의 적수를 말하는 건데요. 자, 법인세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 초과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취득가액이요. 다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송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되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합니다.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의 계산 시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고가매입 등으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하여 부인당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하게 돼요. 아까 읽은 거죠. 송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는 기업회계상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객과 연지급 수입 이자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건설자금 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하고요. 처분 혹은 감가상각 시 송금불산입 유보로 유보추인 처리합니다. 자, 송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무관 자산 관련 이자는 선순위로 부인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건설자금 이자는 제외한 금액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12번 접대비 기부금 및 이자 지급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접대비의 귀속 시기는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날 발생주의입니다. 이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실제로 접대 행위를 한 사업년도가 귀속시기가 됩니다. 기부금 한도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하고요. 접대비 한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거 바꿔서 오답 문구로 출제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기부금 한도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다가 곱하는 거고요. 접대비 한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곱하는 겁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해당하여 송금불산입할 경우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타 사유출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중복문구입니다. 지진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장부가액 3억 원, 시가 5억 원인 상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현물 기부금의 가액은 3억 원으로 합니다. 법정 기부금 장부가액이죠.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원 및 지배주주는 제외합니다. 이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요. 따라서 임원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은 적정이자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의 임원이다 해도 임원이니까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송금불산입해야 합니다. 자, 이론으로 봤던 거 계산 문제로 한번 같이 볼게요. 제조업을 영위하고는 주 한국이 21기 자료입니다. 지급이자 내역이 있는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도 있고 건설자금이자 특정 차입금도 있고 자, 일반 차입금 2개 있네요. 근데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에 원천징수세액이 있죠.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161만 4천 원 상여로 잡고요. 원천징수된 세액 138만 6천 원은 기타 사유출 시킵니다. 건설자금 이자도 있었죠. 건설자금 이자는 송금불산입 건설자금 이자하고 1,040만 원 유보 처리합니다. 이거 자산으로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송금으로 보지 않아요. 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무관 대금 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주주랑 대표이사한테 한 게 있는데 자, 여기서 대표이사한테 한 거는 소득기속자가 불분명하여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대납액 어떻게 처리합니까?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가족근범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냐? 운영자금이자 일반 차입금 두 개 나온 거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지급이자 더하면 875만 원 나오고요. 차입금 족수 더하면 383억 2,500만 원 나옵니다. 자, 그걸로 이제 계산 시작할게요. 대주 대여금 1,800만 원이었죠. 적수는 65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게 기준이니까 875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자, 업무무관 자산 관련이자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대주주 대여금 적수 65억 7천만 원 곱해줍니다. 875만 원 곱하기 65억 7천만 원 나누기, 자, 기준금액 적수 383억 2,500만 원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무관 자산 관련이자 150만 원 나오게 되고, 이거는 기타 사유출 송금불산입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 288만 6천 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여기 보면 송금불산입된 원천징수세액된 거랑 업무무관 자산 관련이자 송금불산입한 금액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송금 두 번째 파트 시작할게요.